눈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눈물을 보면 사람이 일단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저렇게 우는 걸 보면 진심이겠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뭔가 느낀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항상 진심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입니다. 오늘은 영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갈게요. 이번 화에서 영철이 엄청난 장면을 만들었잖아요. 냉장고 앞에서 혼잣말 하더니 계단에 앉아서 오열하고 방에 가서 엎드려 통곡하는 장면. 이거 보면서 영철 드디어 뭔가 느꼈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영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다시 짚어야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철은 겉으로 보면 수줍고 여리고 순진한 남자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데이트 자리에서도 항상 자기 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내가 어떻게 보이지, 내가 어떻게 버티나로 꽉 차 있어서 상대방을 볼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낱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번 화 영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뼛속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심하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영철이 한 행동들이 이걸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번 화에서 영철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냉장고 문을 열다가 손이 끼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잠깐 내 행동이 이해가 가요라며 혼잣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단에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에 가서도 엎드려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해했다. 왜 내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특이한 거 인정하겠다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후련한 듯 웃기까지 했어요. 이거 보면서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35년 만에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각처럼 들려요. 드디어 영철이 뭔가를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정말 깨달은 게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보면 일단 그 눈물부터 봐야 해요. 영철이 흘린 눈물이 진짜냐는 거예요. 저는 이 눈물이 연극성 인격 장애에 가깝다고 봐요. 연극성 인격 장애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향이에요.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극적이고 그 감정이 빠르게 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영철 오열 장면을 다시 생각해봐요. 냉장고 문에 손이 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계단에서 오열하고 방에 가서 통곡했어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냉장고에 손이 끼인 것과 35년 만에 자각이 연결되는 게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감정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연극적인 흐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후련한 듯 웃었다는 게 상징적이에요. 방금까지 통곡하다가 인터뷰에서 후련하게 웃는 사람, 이게 진짜 감정이 정리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장면을 다 연출하고 나서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눈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눈물 이후의 행동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영철이 오열하고 있을 때 상철이 옆에 있었잖아요. 위로하려고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철이 상철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리 가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이렇게 돌연 화를 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위로하러 온 사람한테 저리 가를 외치는 게 말이 돼요? 뭐 이것도 그냥 보면 감정이 격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제작진이 나중에 영철한테 말해줬잖아요.
상철 씨가 옆에서 달래줬었다고요. 그러면 영철이 어떻게 했어야 해요? 아,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상철님한테 미안하네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영철이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들을 들어봐요.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철이 옆에서 달래줬다는 걸 들었는데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로 가는 거예요. 상철은 이 상황에서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이야기로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뼛속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정숙 슈퍼 데이트권 장면도 봐야 해요. 정숙이 슈퍼 데이트권을 영철한테 안 썼잖아요. 근데 영철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나를 배려해 준 것,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해석이 뭔지 아세요? 이것 또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숙이 슈퍼 데이트권을 안 쓴 이유가 내 컨디션을 배려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정숙이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숙이 실제로 왜 슈퍼 데이트권을 안 썼냐면 100일장 미션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영철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 이야기예요. 정숙은 영철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거고 영철은 정숙이 나를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뜻하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해석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뼛속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뭐 좋게 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건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숙이 왜 그랬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철이 35년 만에 깨달았다는 게 진짜 깨달음이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철이 뭘 깨달았다고 했어요? 왜 내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제 이해했다. 이제 나 특이한 거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내가 특이하다는 걸 인정한다. 이게 전부예요? 영철이 왜 특이한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을 볼 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교류가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영철이 오늘 깨달은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특이하구나 에서 멈춘 거예요. 왜 특이한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철한테 저리 가를 외치고 상철이 달래줬다는 걸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정숙 슈퍼 데이트권을 배려로 해석하고 이 행동들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냐 이거예요. 깨달았으면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영철이 흘린 눈물이 진짜 변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영철의 눈물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철이 눈물을 흘린 건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눈물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 자신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에 대한 눈물이지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했구나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의 눈물이라면 어떻게 나왔어야 해요? 상철이 달래줬다는 걸 들었을 때 상철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가 나와야 했겠죠. 정숙이 슈퍼 데이트권을 안 쓴 게 본인 때문이란 걸 알았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가 나와야 했겠죠. 근데 영철한테는 그게 없었죠. 끝까지 자기 이야기로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제 인정하겠다. 이게 전부예요. 상대방은 이 그림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철이 아직 멀었다는 거고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특이하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이게 없으면 그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극성 인격장애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연극성 인격장애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그 감정에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철이 오늘 한 것들을 보며 냉장고 손 끼인 것에서 시작해서 통고까지 가는 극적인 흐름, 계단에 앉아서 무릎에 얼굴 파묻는 장면, 방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장면, 그리고 인터뷰에서 후련하게 웃는 장면, 이게 다 굉장히 극적으로 연출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진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표현 방식이 너무 연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철한테 저리 가를 외친 것과도 연결돼요. 위로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은 나 혼자만의 장면이에요. 여기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감정의 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달래주러 온 상철한테 화가 난 거고, 나중에 상철이 달래줬다는 걸 들어도 고마워요, 미안해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철이 입원하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35년 만에 자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눈물 이후 행동들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상철이 달래줬다는 걸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고, 정숙 슈퍼 데이트권을 배려로 해석하고 끝까지 자기 이야기로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뼛속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눈물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 자신이지 상대방을 향한 눈물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특이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이게 없으면 그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한 거예요. 영철은 아직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그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영철의 눈물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변화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행동이 변화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철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지금의 영철이라면 우리는 이런 영철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